223페이지 아까 그 안 풀었죠 문제를 그죠? 그 풀어드릴게요. 223페이지로 가시면은 223 그 예제 문제 안 풀었죠 그죠? 아까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아니 밑에 예제 문제 안 풀었죠 그죠? 저번에 1억 저번에 풀었죠 그죠? 저번에 안 풀었나? 안 풀었죠. 갈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적산 가격을 구하시오. 경관연수가 몇 년이죠? 10년. 제도노가가 200만 원이죠. 제곱미터당. 건축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죠. 그럼 뭐냐면 제도노가가 지금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다? 10억. 잔존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30년. 내용연수 만료 때 잔가율이 20%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잔존 가격은 이 제도노가 10%에 20%가 되는 거예요. 2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필기할 동안 어떻게 구해야 될지. 제조원가가 2억인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매년간가액은 2억에다가 이걸 질문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까 들어오셨는데 잔존가율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 제도론가에다가 20%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2억에다가 우리가 지금 10억이죠. 10억. 제도론가 10억이죠. 10억에다가 10억이 몇 퍼센트죠? 20%는 2억이라는 뜻이죠. 그럼 얼마죠? 8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경관연수가 몇 년 지났죠? 10년. 잔존연수가요. 합이 40년이죠. 그래서 매년 간가액이 2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몇 년 지났어요 지금? 그러면 2천을 10번 하면 2억을 까야 되죠. 2억이 가까두게 되는 거죠. 8억이 되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요 문제도 제가 별표치라 그랬죠. 요것도 숫자만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것도 그걸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로 가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교재 마지막 임대료만 쫙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234로 가시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의 감정평가 방법.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문제를 다 풀어드렸는데 몇 번만 남았죠? 오늘 프린트가 2번만 남았죠. 그 이번에 산식이 그 가로치기를 채워놓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234에 가시면 234에 가시면 적산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원가 방식에서 구하는 건데 적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적산법. 그래서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15층짜리 건물이 15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1억밖에 없으면은 한 층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간 돈을 1억을 기초가액이라 그래요. 기초가액. 그럼 기대율이 있어야겠죠, 그죠? 기대율을 곱하고 기대율을 곱해서 경비를 더해야겠죠, 그죠? 필요재 경비를 더합니다. 필요재 경비를 필요재 경비를 더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적산 임대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적산 기기필. 기기필. 그러면 무슨 가액에다가 기초가액에다가 기도율을 곱해서 필요적인비를 구해서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그럼 제가 굵은 글씨 쓴 게 있죠. 그럼 기초가격에 기대율을 곱해서 기대수익에 계속되는 필요한 경비를 뺐어요? 더했어요? 임대료 산정했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밑에 계산 방식이 예전에 한번 딱 나왔었거든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정상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5천만 원. 5천만 원에다가
기대율이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5%죠, 5%. 그 5%는 10%의 반이죠. 5천원의 10%는 500이니까 반은 2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50만 원에다가 필요재 경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적산 임대료는 320만 원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임대사례는 되게 쉬운 게 거래사례 비교법과 거의 같아요. 요거는 그냥요. 임대사례는 임대료예요. 그럼 임대사례 동그라미 치시고 사시지기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임대료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임대료예요, 비준 임대료예요. 비준 임대료 이따 비준 임료로 나와도 되거든요. 비교해서 준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수입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것도 산식하고 의만 나오기 때문에 수입 분석법에 의만 가는데, 그러면 산식을 보세요. 수입 분석법은 그냥입니까? 수익 임대료를 구합니까? 수익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 돼요. 그러니까 임료는 수익 임대료를 얘기하고요. 그럼 뭐에서 뭐를 더해요? 순수익에서 필요재 경비를 더하죠. 그렇죠? 그럼 순수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임대형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연산역 근처, 학원 근처는 다 그냥입니까? 다 임대료가 나옵니까? 그럼 임대형 부동산이 거의고 기업용 부동산은 거의 없죠. 그럼 우리가 임대형 부동산의 순수익이라는 자체와 기업용을 본다면 임대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에서 순수익은 재경비를 빼줘요. 임대 수입에서 경비를 빼주고요. 그다음에 얘는 기업은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있습니까? 그럼 매출액에다가 경비를 빼주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순수익에 만약에 임대료가 들어가면은 또 임대료를 또 구하죠. 그러면 임대형 부동산은 쓰지 않고 기업용 부동산만 가릅니다. 무슨 용 부동산만? 그럼 거기 보시면 기업 경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삼성이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있습니까? 그럼 총수익을 분석하죠? 그래서 거기서 순수익이 나오면 거기다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죠. 그럼 수익 임대료라는 게 있죠? 그럼 빨리 잘 모르시겠으면 그 산식을 보면서 2번을 맞춰보세요. 2번에 몇 번이 정확하게 정답일까? 적산 기기필이라고 했죠. 그럼 기초가액에다가 뭘 곱해요?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 경비. 임대사례 비교법은 비준 임대료죠. 맞고요. 수익 임료를 갖고 따지는 건 수익 분석법이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임대료는 시험 문제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235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235. 찾았습니까? 235 가격 공시 제도. 공시라는 건 3개공 보일시 남한테 알리죠. 그러면 토지가액도 그냥입니까? 편의공시가 공시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개별공시가는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그죠? 공시제도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학원 강의에서도 제가 욱한 게 제 그 논문 지도 교수의 또 지도 교수가 우리나라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 따라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를 만들면서 공시제도가 만들어집니다. 평가사가 그냥입니까? 편의공시가를 매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공시제도가 그때 나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이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거 아시죠? 넘겨보세요. 거기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페이지 243으로 가시면은 토지의 평가라는 게 있죠. 토지는 거래사례 비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기준법으로 갑니다. 그 표준지 공시가를 보는데요. 자, 지금 이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가 만들면서 감정평가사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토지의 가액을 매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3천만 필지가 토지가 개별성이어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면 감정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를 공인 자격증으로 여러분처럼 제가 강의하는 신림동에 감정평가사 학원이 있어요. 그럼 평가사가 이제 매기려면 3천만 필지가 똑같다, 가격이 다 다르다. 다르면 개별 토지를 매기려고 그래요. 개별 토지를. 그럼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해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50만 필지를 선정하는 거를 감정평가사가 하죠. 일반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왜?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 표준지를 선정해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면 다른 감정평가사들이 그 표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걸 따라서 비교 방식. 그 토지도 원가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인데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거래사례가 됩니까? 다 다릅니까? 신뢰성이 나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243페이지 의에 가시면은 밑줄 친 거 위주로 1번 무슨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요. 표준지. 밑에 가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는 구윤구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자 적정가격으로 매겨요. 그럼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은 표준지는 그냥 해요. 정상적으로 매겨야 돼요. 그러면 적정가격으로 매겨야 되죠. 그러면 사정보정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해요. 정상적으로 매겨놨어요. 그러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나요? 안 돼 있죠. 그럼 사정보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 표준지를 갑이라는 평가사가 평가해놨죠. 그냥 해요. 정상적으로 매겨놨어요. 매겨놨어요. 그럼 우리라는 평가사가 그걸 가지고 또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사정보정을 안 하겠죠. 왜요? 정상적으로 매겨놨으니까. 사정보정은 안 들어가요. 그럼 거기 위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맨 위에 가시면 아까 사정보정이 들어갑니까? 시점수정만 들어갑니까? 시점수정, 지용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이죠. 그래서 가액을 선정한다. 근데 2번 그냥 해요. 예외가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 있죠. 그러면 적정한 실거래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합니다. 그때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적정한 실거래라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도시는 빨리 바뀌니까 3년이고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가격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나올 수 있고요. 자, 평가 절차입니다. 자, 여기는 사정 보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죠. 유사 지역에서 해야 돼요. 먼저 인근 지역에서 해야 돼요. 원칙이나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표준 선정할 수도 있다. 넘겨보세요. 시점 수정은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거든요. 근데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점 수정은 가능해요. 그럼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신구에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변동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발표 쳐보세요. 얘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통계청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여기 통계청으로 나왔었거든요. 조사 발표예요. 소비자입니까? 항상 생산자입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상승률이랑 나와 있죠? 이걸 적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게 2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비주거용은 뺐어요. 비주거용은 이제 그 주택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자 팁을 드리면 공시주체가 있어요. 국장은 뭐를 줄임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장은 뭐를 줄임말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개별만 시장이 합니다. 뭐만 시장이 한다?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해요?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통점을 적어볼게요. 공통점은
공시의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럼 우리가 토지 공시 제도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매깁니다. 표준지. 자, 표준지를 매긴다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을 구하기 위함이죠. 그럼 개별은 세금 때리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국장은 뭘 줄임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기니까 그냥 이걸 시장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 시장. 그러면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다 국장이 하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서 평가사가 표준지를 산정합니다. 산정하고, 자, 개별 공시가는 시장에 있는 그 안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얘가 잘했는지 검증도 해주겠죠. 검증 업무도 한다는 거죠.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이 시장이, 국장이 시장한테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줘요. 토지 가격 비준표는 누구나도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물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겠죠. 그럼 하는 효력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럼 자, 알 수 있는 것만 적을게요. 그냥요, 정보를 제공해 줘요.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죠. 토지가 거래될 때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그냥입니까? 집가를 산정합니까? 보상평가할 때, 수용할 때 보상평가하죠? 그 집가 산정할 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그냥입니까? 토지의 가액을 매깁니까? 그럼 표준지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이걸 갖고만 매기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개별은 그냥요, 세금이에요. 세금이나 부담금이죠. 사용료, 대부료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부담금이다. 그럼 효력이 같다, 그 효력이 틀리다. 틀리고요. 공시 기준이 1월 1일인데 결정 공시는 다르죠. 자, 그럼 결정 공시하는 날짜는 자, 그냥입니까? 다 말일입니까? 그럼 얘는 2월 말이죠. 2월 말이고 얘는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31일. 그럼 말이니까 말일을 외워야 돼요? 앞에 월만 외우시면 돼요. 월만 내주시면 되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얘는 항상 중앙부동 심의를 거치고 얘는 시군구에 대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거치죠. 그럼 국장이 나오면 시군구예요, 중앙이에요. 얘가 나오면 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냥입니까? 강남의 집값이 올라갑니까? 그럼 주택도 공시해야 된다고 공시제도가 만들어지죠. 자, 주택은 우리가 자, 공법 시간에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을 나눠요. 단독주택과 공동. 아파트가 공동이죠. 그럼 아파트는 시세가 나와 있죠. 한국감정원에서 그냥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얘도 표준과 개별을 나누듯이 얘도 표준이라는 주택을 만들어야 되죠. 그 표준주택과 개별을 나누는 거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자, 근데 공동주택은 그냥요, 구분을 안 해요. 그럼 표준은 그냥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자, 개별만 시장이 하죠. 나머지 다 누가 결정 공시한다? 국장. 맞나요? 하는 효력은 이따가 해드리겠고요. 자, 요것도 그냥입니까? 결정 공시한 날짜가 있습니까? 답세 144. 그럼 1월 31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월 30일, 4월 30일이라고 돼 있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표준택은 평가사가 했었어요. 누가 했었다? 근데 한국감정원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평사를 강의할 때 얘네들이 밥줄이 끊겨갖고 데모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평가사가 합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감정원에서 하고 개별주택의 검증 업무를 하죠. 그러니까 이 표준지 공시지가만 평가사가 매겨요. 무슨 공시지가만?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한국감정원에서. 근데 비주거형은 감정원이나 평가사 둘 중에서 아무나 해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거기에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비주거형은 주택에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비주거형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같은 건데 상가나 그럼 단독을 일반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일반. 공동을 집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그럼 일반도 그냥요 표준과 개별을 나눠요. 표준과 개별을 나누죠. 그런가요? 근데 집합은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얘네들도 144죠. 효로 똑같고. 그래서 144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공시 기준일은 다 몇 월 며칠이에요? 공시일은 틀리죠. 그럼 따라서 2, 5, 1, 4, 4. 자, 결정권자는 개별만 누가 하죠? 시장군수구청장. 나머지는 다 국장한테 하게 되면 어디에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 시군구는 당연히 시군구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편지공시가만 평가업자가 하죠. 나머지는 다 감정원이 해요. 근데 개별은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거든요. 세금 때리려고. 맞나요? 그래서 가고 넘겨보세요. 앞에 내용. 페이지 235페이지로 갑니다. 2, 3으로 가시면 천천히 갈게요. 오늘 프린트는 다 풀었죠? 표준공시가를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갑니다. 자, 표준지는 국장이 결정 공시하죠? 그럼 국장이 조사평가를 해요. 공시한 매년 공시기준일 1월 1일 원칙, 현재 표준지의 단위면적 제곱미터 가격입니다. 그럼 2번, 국장은 그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평가하고 국장이 나오면 시군구 부동산이에요? 중앙부동산이에요? 심의를 거쳐야겠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다음에 표준지는 땅이기 때문에 표준지 지번 들어가고 단위 면적당 가격 들어가고요. 표준지 면적 형상 들어가죠.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사항, 지목, 용도지역, 도로사항 포함됩니다. 자, 표준지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국공유지는 그냥입니까? 국가의 땅입니까? 그럼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해도 되죠. 왜 표준지를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걸 국가의 땅인데 아무 쓸데도 없지. 근데 대표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선정 기준인데 지가가 그냥이 돼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겠죠.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지가가 토지 특성이 중용성이라고 돼 있나요? 중용은 자 어떻습니까? 평균적이고 그 토지 이용사항이나 그것이 우리가 통상 특성이 중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도가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게 안정성으로 가야 되고요. 안정성이고 그 다음 누가 봐도 그냥입니까? 구분이 돼야 됩니까? 확정돼야 되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확정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 그 영부인께서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이야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안아야 돼. 따라서 대중확안. 대중확안, 확안 짜는 거죠. 확 안아야 돼. 대중확안. 맞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접합성 같은 거 나오면 안 되죠?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표준지 평가 기준은 아까 표준지는 그냥 돼요. 사정 모종을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아까 갑돌이가 평가사가 매겼을 때 그냥요 정상적으로 매겨놨어요. 그걸 적정 가격으로 매겼다 그래요. 적정 가격.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정 가격을 매겼다는 것은 표준지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평가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표준지를 산정할 때 평가사가 자 표준지는 건물을 매기는 거예요. 토지만 매기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지상정으로 가요. 왜냐하면 정착물 및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없는 찾았습니까?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그럼 정상적이지 못하죠. 그럼 정상적이지 않는 걸로 가자는 취지예요. 나지로 가서 평가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공법상 제한은 받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별적인 계획 제한 상태를 받고 실제 용도에다가 발표쳐 보세요. 얘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장부 공부상 가야 돼요. 실제 용도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공시기준일 현재라고 돼 있죠. 다른 날짜면 안 돼요. 그 공시일 현재 이용사항이고 개발이익도 반영해야겠죠.
어떤 공실 현재에 대한 것도 반영하고요. 넘겨볼게요. 자, 표준지는 아까 평가사가 매긴다 그랬죠? 그래서 국장이 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에 의뢰를 해요. 원칙입니다. 그 다음 다른 것들은 쓸데없고 그냥 제가 좀 참고하라고 그냥 얘기할 테고 5번 갈게요. 자, 5번에 가시면은 시장군수구청에 있는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죠. 무슨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줘요? 토지 가격 비준표 국장이 작성하죠. 그래서 개별공시가를 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하면 시군구장 안에 있는 공무원이 매기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의시청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의시청 다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인데 이의시청 가능해요. 그래서 결정 공실로부터 결정 그냥 공실로 갈게요.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죠. 구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작성해야 돼요.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그러면 자 볼게요. 저를 보세요. 아까 개별은 다 누가 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죠. 그럼 이 시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은 시장인데 표준은 다 국장이 하죠. 그럼 국장한테 이 시청 하겠죠. 표준이 나오는 거는 지금 보고 있나요? 표준 나오고 공동 나오고 표준 나오면 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 시청하죠.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합니까? 서면합니까?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국장한테 이 시청을 하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요거는 통지를 하는 거예요. 통지도 30일 이내 서면은 맞죠? 근데 무슨 날부터 30일 이내? 이 시청 기간이 만료된 날이라는 게 중요하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하는 거고 요거는 이 시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거죠. 자, 아까 표준지 공시가는 효력이 세금 나오면 안 되죠. 얘는 이제 일반적 시장에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가 지가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잖아요. 아까 다 했잖아. 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수용시 보상평가하면 맨날 이렇게 반대하는 게 보통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럼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도 다 이걸로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국공유 토지 취득 처분할 때 또 국가가 이제 조성된 공업용지, 주거용지, 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환지 채비지 매각, 환지 신청 및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이런 거 다 표준 공시가라는 그 표준 공시가가 굉장히 하는 효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개별로 갑니다.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죠.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1월 1일 개별 토지 단위면적가를 구합니다. 2번에 배표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평균 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로 보죠? 보죠? 저 보세요. 그냥 했어요. 표준지로 평가를 해놨어요. 그럼 또 매기면 될까? 그거예요. 그걸 그냥 개별 공시가로 보자는 얘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금이 아니면은 굳이 개별을 구할 필요는 없죠. 농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개별은 시장에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은 어디에 가격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요? 시군구 결정공시하죠. 또 관계행정기관에 제공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개별공시가는 5월 30일 날 결정공시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만일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는 데 있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6월 30일이 됐다니까 언제 기준으로 가는 거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 그냥야 예외도 있다는 거야. 그 사이에 분할합병 하면은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밑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균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표준표를 사용하죠. 지가 산정하고요. 그 다음 3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산정했는지 잘했는지 그냥입니까? 평가업자가 검증을 받습니까?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요. 넘겨볼게요. 이의 신청 있죠? 자, 이 신청은 개별은 다 누구한테 다시 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죠, 당연히. 그런가요? 그럼 개별공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가의 결정공시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합니까? 서면을 합니까? 전자문서 가능하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자, 2번.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 날로부터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되면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구두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지는 30일하고 서면은 똑같지만은 그 날짜가 어느 날부터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아까 신청하는 거는 결정공시로부터고요. 요게 이제 바꿔낼 수도 있고요. 개별은 그냥요. 세금 목적이에요. 그럼 개발부담금 부과나 국세지방세 목적이죠. 그래서 토지 재평가에 대한 각종 대부료 사용료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토지를 이제 국가 토지를 또 빌릴 수도 있어요.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대부료 이제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또 야매를 또 할 거거든요. 사용료나 대부료 이런 것들 다 그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주택이라는 건 아까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을 나눴어요. 단독과 공동이죠. 그럼 단독은 다시 표준과 개별이죠. 그럼 표준도 국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일단 단독에서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공동으로 하면 틀려요.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해서 공시 기준 1월 1일 현재 적정 가격 항상 표준은 적정이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 적정. 다시 따라해보세요. 표준은 적정이 붙는다. 개별은 안 붙는다. 왜냐하면 표준인이 다 적정 가격으로 매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공동주택도 적정이 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 나오고 국장이니까 시군구예요? 중앙이에요. 중앙부동산 공시에 심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에는 지번, 가격, 대지 면적 및 현상,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 임시사항이 포함되죠. 지목, 연도지역, 도로상황 들어가는데 들어보세요. 거기에 건축 허가일은 없죠. 건축 허가일은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일은 없다. 이렇게 좀 꿀팁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제가 이제 표준주택도 그냥입니까? 감정원에 넘어갔습니까? 감정원에 의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아까는 토지가격 표준표였죠? 근데 주택가격 표준표를 이제 작성해 줍니다. 주택가격 표준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이 국장이 시장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할 경우는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 주택가격 표준표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갑니다.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소지 명칭 동호수가 있어야 됩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있고 면적이 있어야 되죠. 의의 보시면은 공동주택 가격이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일 현재 1월 현재 적정 가격. 자, 공동주택도 그냥이야 적정이 붙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표준은 그냥이요 다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적정이 매기죠. 개별은 적정 가격 매길 필요가 없죠. 공동은 그냥이요 구분 안 했어요. 그게 자체가 적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먹었는데 그 페이지 239페이지로 가시면은 메뉴에 가보세요. 메뉴에 가시면은 2번에다가 4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이거 별표 땡이야. 쳤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표준주택 또는 공동주택 전세권 또는 그 밖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존재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갈게요. 여러분들 표준지를 산정할 때 보통 저기 둘러봐요. 여기 둘러보면은 거의 낮입니까? 다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죠. 맞아요? 근데 평가사는 건부지를 매기는 거예요. 이 토지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본다는 거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정상적으로 매기자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과 공동주택도 그냥입니까? 정상적으로 매겨야 됩니까? 그럼 그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가정에 정상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적정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은 항상 공시사항이 따라서 지번과 가격.
개별 용도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개별 주택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죠. 표준주택 가격 공시 현재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고요. 개별 주택 가격을 매기고 당연히 얘는 어느 가격 공시예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를 거쳐서 결정 공시하고 관계행정기관에 또 제공합니다. 자, 개별은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결정 공시했으면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하죠. 근데 얘는 개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언제? 4월 30일 결정 공시되고, 자, 얘도 아까 분할합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1월에서부터 5월 30일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언제 날로 기준을 해서 왜 5월 30일까지에 대한 거를 갖고 따지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한다는 거고 3번에도 별표 쳐보세요. 표준주택으로 매겼으면은 그걸 개별주택으로 볼 수 있죠. 똑같아요, 아까랑. 그래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으로 보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해서 무슨 가격 표준표를 사용했어요? 주택가격 표준표. 그러면 자치기 한번 볼게요. 자치기 보시면 맨 밑에 국장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했죠. 그러면 비준표를 작성하는 건 누구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매기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39페이지 가시면 2번 공로주택 가격 공시사항이 있죠. 아까 했고요. 자, 그러면 공로주택도 그냥요 적정가격이 나와요. 나오죠. 넘길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국장이 나왔어요. 그럼 얘도 중앙이죠. 심의를 거쳐서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고 3번 다만 국세청장이 국장과 협의해서 국정세 별도로 공로주택 가격을 고시할 수 있죠. 그럼 국세청장도 공로주택 가격 결정 고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공로주택 아까 제가 요 공동을 뭐라 그랬어요? 비주거형은 집합이라고 그랬죠. 집합부동산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국장이 결정 공시했죠? 4월 30일 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도 1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공동주택은 어차피 평가사가 있어요. 한국감정원에서 했어요. 어차피 감정원에 했고 감정원이 조사 산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뭐 3번은 그냥 참고하시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효력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아, 이게 이제 어려운데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돼 있죠. 자, 표준주택 가격은 표준주택의 가격은 개별주택만 산정해요. 무슨 주택만 산정한다? 개별주택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했죠. 개별주택.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의 산정입니다. 그럼 표준은 다른 업무를 합니까? 개별주택만 합니까?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만 매기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표준이 아니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과세 업무도 할 수 있고 가격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자 개별주택 가격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 업무를 합니까? 거기 보시면 가격 정보에 체크가 돼 있나요? 과세에 체크가 돼 있나요? 자, 그래서 자 약간 제가 야매로 한번 가볼게요. 자, 표준은 어떤 주택 산정만 가요. 다른 업무는 안 하죠. 근데 다음에 기억. 그러면 얘와 얘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 업무를 합니까? 가격 정보나 과세 업무를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 산정만 개별. 근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 정보도 제공하고 과세 업무도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비주거형에서는 공동주택을 그냥 해요. 집합이라 그래요. 뭐 요것만 바뀌었지 공동주택과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정부가 보유세 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 4월 30일 날,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요? 안 해요? 몇 월 며칠 날? 4월 30일 날. 이의 신청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공실로부터 며칠이네? 구두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돼. 전자문서 포함되죠? 근데 이제 다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요즘 취지를 본다면 자, 이 공동주택이 싸다고 이의 신청해야 돼요? 비싸다고 이의 신청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뭘 하죠? 과세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일단 강남을 피했어요. 제가 피했는데 올라간 거 보니까 강남 쪽이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공동주택. 그냥이야 세금 때리려고 그래. 세금 때리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단독을 비주거용에선 그냥이야 일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그 비주거용의 일반이 단독의 주택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일반은 표준과 개별을 나눕니까? 표준과 개별을 나누죠. 근데 딱 하나만 틀린 게 3번을 보세요. 국장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자여 또는 한국감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은 두 개 다 의뢰할 수 있어요. 아까 표준지공시가만 평가사한테만 의뢰했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시면은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 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검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공동을 비주거용은 그냥요 집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공동주택하고 다 똑같죠, 얘는요. 국장이 결정 공시하고 중앙의 심의를 거치고 다 똑같죠. 그래서 비주거용은 안 냅니다 요새. 왜? 똑같기 때문에. 비주거용은 그 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게 그냥입니까? 주택공시입니까?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재건축 규제하려고 하죠. 공동주택 자체가 왜 재개발 재건축을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 쪽으로 이제 많이 적용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는 다 풀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엔 요걸 잠깐 한번 더 해드릴 거 할게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시고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예.